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대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명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서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가 나홈스에서 읽게 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한 경고, 지금부터 2700년, 2800년 전이라고 나홈스 1장을 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1장을 할 때, 나홈스 1장을 할 때, 1장을 할 때에 우리 한국 땅과 일본 땅이 이 당시에 어떤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느냐. 즉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1장의 내용이 전쟁의 내용보다도 어떤 보면은 지각 변동, 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이게 전쟁의 상황에 구체적인 참여로 현재적이 보여진다라는 걸 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읽은 책이 많은데 중국의 역사에 있는 내용, 중국 역사인데 18사략이라고 18주제를 가진 역사죠. 역사. 중국 역사 전체를 18대목을 통해서 정리해놓은 그걸 이제 만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중국의 역사 중에서 송나라 시대는 당나라 시대를 조금 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가 연대가 송나라인데 그때의 역사를 18사략의 중국 역사를 만들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1년 중에 우리 이 나홈스에 있는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원전 781년이라고 그랬어요. 기원전 781년. 중국의 은왕정과 왕조의 유왕이 있는데 유왕의 2년, 그게 781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이 그래 돼 있어요. 아마 강도 지금쯤 하면은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난 게 강도 한 7점 몇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강도가 한 10.0이 넘었을까? 하여튼 대충 말은 그래 하죠. 그 기록이 그래서 지진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어떤 이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단지 저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땅이 붙어 있다가 이때에만 어떤 변동이 있었을 거다. 나홈스 1장 시대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기원 후 AD 1, 2세기로 지나버리면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기록 이전의 시대 그러면은
이 나홈스에 있는 그 1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격변되어지는 정황을 보면서 아마 이 시대에 어떤 이런 그 지각 변동의 표현으로서 나홈스에 남기지 않았을까? 단순한 추정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뭐 저한테 그런 내용을 갖고 알려주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781년 같으면요, 바로 이 나홈스 시대를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722년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이라 781년 같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진 일랑가하고 나홈 시대나 하여튼 전 세계 어디든지 어떤 영향을 미치던 하나의 그 지진 현상, 저 알래스카에 있는 그 뚝이 무너지니까 알래스카의 북쪽에 있는 이 땅이 연결되어 있던 것이 갈라지면서 대양이 오늘날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아마 어느 땅인들, 지구의 어느 땅인들 이게 영향 안 받는 땅이 있었겠어요. 참 지구가 지금의 형태로 되어지는 데에 아마 781년 정도의 그 연대가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에 그 큰 지진 났다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2장에서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에서 지난번하고 계속 연결하고 나온 한 내용이 그 헬라 문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대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헬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몰락이 되어야 이 헬라 문화가 몰락이 되어야 인류에게는 어떤 기대가 되어지는, 희망이 되어지는 요소로서 니느웨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이제는 시대마다 쭉 넘어오는 중에 성경에서 니느웨라 그래갖고 지금도 니느웨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니느웨의 위치에 있는 헬라 문화, 구체적으로는 니느웨를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미국의 문화, 미국의 몰락,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하는 시대에 미국의 몰락을 연결하는 그 징후로서 2015년, 현재죠. 2015년 6월 26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5대4의 투표로 이게 된 거예요. 5대4로 가결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미국의 몰락의 어떤 분명한 신호탄, 분명한 어떤 기점, 분기점, 미국의 몰락을 나타내는 그 대외적으로 이제부터는 미국의 몰락의 시대라 일컬어낸다. 이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럼 이런 미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 미국의 위치가 이제는 다시는 생성되지 않는다, 형성되지 않는다, 미국의 몰락으로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잘 되라는 거예요? 못 되라는 거예요? 몰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할 때 받아들이면은 몰락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고 버티면은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중앙경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 성경적으로 지금부터 2700~800년 전에 있던 이 내용을 통해서 니느웨의 상황은 원래는 니느웨는 어떻다, 니느웨가 공회했다, 원래는
자,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하는 니느웨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니느웨를 대상할 때는 니느웨가 잘못되어지기 위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에서 니느웨, 왜냐하면 요나서에서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낼 때 요나는 인간적으로는 멸망되길 바라는지 자기 나라 괴롭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나무도 그 중히 여기는데 여기는 지금 좌우를 분별 못하지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너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시대마다 너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건 얼마든지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그 이후에 있었을 거고, 또 인도 문화도 있었을 거고, 로마 제국도 분명히 이러한 현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당시에 누가 비춰보면은 조금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비춰봐도요, 영국이 바로 여기에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영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겨냥되어지는 중에 미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타겟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분명한 흔적으로서 연방 대부분에서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미국에서 그렇게 표면화되어질 때, 이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날 우리가 투표하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투표로서 나타날 정도로 이미 밑에서부터 모락모락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 전체가 이 내용의 징후를 알만한 내용이 미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 그렇지 않아요. 근데 봉우리가 톡에서 화산이 팍 터진 것처럼 터진 내용이 이제는 2015년 6월 26일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식을, 분명히 우리는 미국의 몰락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근거를 한다면은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제가 그것을 언어에서 봅니다. 언어, 문자, 영어에 대한 이 흔적에 영어의 전 세계를 하나의 영어권으로 만드는데도 영어의 독특한 표현 때문에 영국의 킹제임스 버전으로 인해서 영어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참 영어의 위력이 나타났는데,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영어 표현에 분명히 이게 흔적이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려는 거예요. 기록을 할 테니까 한번 적어봐요. 로마 제국이 있어서 요 그림에 현재 참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영국까지 넘어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은 영국에서 미국 요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권 쓴다. 영어권 쓴데 유튜브 인터넷 유튜브의 검색어 중에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제가 이거 영어로 매일 아침마다 올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문 자체가 이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것 자체를 제목으로 올리면은 영어로 이렇게 밑에다가 검색어를 지원해주는 단어가 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 요 내용을 들어가니까
아마 검색으로 한글로 내가 쳤는데 영어로 이 표현을 프로페트라요, 프로페터. 이 프로페터는 뭐냐?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가는 거하고 영어로 프로페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이거는 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검색어 지원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 하나가 이 프로페터 다음에 이게 선지라는 거고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 참 미국이라는 사회가 과연 참 그런 게 좋다 하는 걸 우리가 누구든지 인식하는. 그런데 요 뒤에 갈로를 여는 내용이 있어. 갈로를 프로페터 선지자 좋다 이거지. 근데 여기 갈로를 내고 여기다가 뭐라 쓰면 FICTION FICTION 이게 뭐냐면 픽션이에요. 픽션. 픽션이란 말이 뭐냐? 이거는 헛된이라네. 소위 말하면 헛소리라 이 말이에요. 헛소리. 우리가 그 무슨 이야기할 적에 픽션이냐, 허구한 거냐, 그럼 남픽션, 실제적인 거다. 이럴 때가 남픽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페터하고 픽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미가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연결했다 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것으로서 프로페터를 갈로 열고 우리는 갈로라 가면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안에 있는 갈로 밖에 있는 걸 갖고 갈로 안으로 이제는 같이 설명을 해줄 때 갈로란 말이에요. 프로페터하고 픽션은 전혀 반대인데 이 반대의 표현을 한 문장으로 하나의 구조 속에 열려고 한 의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건 내용이 이렇게 프로페터하고 픽션하고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표현한 내용으로서 그런 의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페터를 인정하면은 이거는 그 내용의 의미로 설명하면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프로페터 자체를 인정하면은 이 내용이 하나의 설명으로 반어로서 설명되어진 것으로서 픽션이다 하는 것은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페터 자체에 대한 이왕에 이래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 자체가 프로페터를 분명히 인식하고 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 이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구조 자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요, 프로페터를 픽션화하고 있다. 프로페터를 선지자의 말을 헛소리로 만드는 표현이다. 이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프로페터에 대한 개념을 헛소리, 픽션하고 같이 번갈아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이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냐, 어떤 문화냐? 쓸 수 없는 데 가야 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튜브에서 활용하는 이 단어 방법, 표현 방법이 유튜브에서만 쓸까? 그건 절대 아니죠. 미국의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이 관로 안에 있는 내용하고 관로 밖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어떤 구분되어지는 자기들이 어떤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를 빙자해서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영어를 유튜브가 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 있는 단어 속에, 있는 표현 속에서 자기들이 유튜브가 이걸 쓴단 말이에요.
영어를 더구나 성경에 있는 언어 프로페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특히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열방의 선지자라.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가 대한민국 그 선지자라는 개념 속에 우리 민족의 천년을 지금 두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픽션이라고 했다가는 뭐야 이거는 뭐 한마디로 뭐 하루아침에 물거품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쓰는 언어를 지금 미국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프로페트를 픽션으로 만드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의 축복 자체, 그걸 대법원에서 5대4로 가결시키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도무지 가결시키지 말아야 될 내용을 버젓이 전 세계에다가 공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바로 이런 단어 표현에 이것뿐이겠어요. 반어로 했던 내용이겠지만은, 반어를 하려고 하는 나타내는 것겠지만은, 활용되어지는 내용에서는 이게 지금 반어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단어를 지금 엉터리로 만드는 그런 현상에 우리는 내용을 보는 거죠. 이런 것이 만년대에 있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정직한 나라라고 하던 그 나라가 정직한 나라에서 개념에서 완전히 어네스트가 세상의 어떤 추구하던 어떤 그거한테 아주 비열한 나라, 거짓말한 나라, 다른 사람을 완전히 공락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나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전락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또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을 힘이 없다면 몰락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몰락하는 구조는 제가 중국에 위치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